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제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들,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간밤 저희 또 크립토 시장에 또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빅 이벤트를 소화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파악해 보실 텐데요. 자, 뉴욕 증시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는데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사실상 금리 인하 6월 달 기대감들이 좀 사라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월가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7월에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다양한 시장의 분석들이 존재하고 있고 역시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또 급격하게 올라서면서 4.5%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정부의 재정 악화에 관한 이야기들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렇게 위험 자산이 흔들리니까 달러 인덱스가 또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105.19달러에서 거래되면서 지금까지도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고요. 골드도 2,300달러 선 넘어서는 흐름입니다. 물론 간밤에는 약간의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역시나 골드와 달러 강세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드워치 역시도 이러한 금리 인하에 관한 스탠스를 변화시켰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에 관한 유동성도 축소되는 분위기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크립토 시장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글로벌 시가총액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순위의 변동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7만 달러 선 유지가 되면서 굳건하게 9위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버 다음 순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골드 큰 폭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글로벌 전체 자산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순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으로 여러분들의 기업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암호화폐 흐름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또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는지 또 크립토 히트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잠시 뒤에 블라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 부분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서는 흐름 이어져 갔는데 비트코인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3,500달러 선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빨간 불이 보이실 텐데 몇몇 알트코인들이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작입니다. 자, 솔라나가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는 7%의 조정세를 겪고 있고 그리고 간밤에도 약간의 보합권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와 반대의 움직임입니다. 일주일 기준으로는 7%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초록불 보여주면서 알트코인 중에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밈코인에 관한 거래량 급격하게 감소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 1%가량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1%가량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우리 크립토 시장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 함께 해볼 수 있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목요일 시장 또 시장을 정리해 보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라블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또 코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투자 시장에 이 CPI 지표 발표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발표를 크립토 시장은 어떻게 소화를 했을까요? 간밤에 저도 좀 지켜봤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볼 테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간밤에 있었던 하나하나의 이슈들도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C가 유니스왑을 이제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방금 전에 또 외신 기사를 통해서 뜨기도 했었는데 SEC의 또 암호화폐에 관한 공격들 여전히 이어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리스크들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PI 쇼크 때문에 현재 $1 환율이 1,360원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 속에서 또 크립토 시장은 얼마나 많은 방어를 해왔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또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CPI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3.5%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반등을 한 거죠, CPI 지표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절대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아니라 연준의 목표치인 2%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신중론들 역시나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좀 같이 지켜봤는데 비트코인이 이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조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6만 달러 선, 6만 8천 달러 선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고래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7만 달러 선이 회복이 됐는데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좀 의미 있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역시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변동성 흔들림은 있었지만 다시 급반등을 해줬다라는 부분 자체가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안전자산 쪽으로의 색깔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입지 자체는 어찌 보면은 이러한 주식 시장과 조금 다른 양상들을 최근에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캐치해 볼 수 있었던 하나의 좀 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7만 달러 선이 급격히 회복이 되면서 미증시와는 다른 흐름들로 현재 좀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의미 있게 이러한 현상들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시세는 디커플링이 되어 가긴 하지만 어젯밤에는 커플링이 되어서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과 은의 시세는 좋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투자 시장은 증권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관해서는 약간 불안감이 있는 반면에 안전자산에 관해서는 역시나 굳건한 유입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ETF에 관한 유입량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 GBTC에 관한 유출량들이 감소되고 있고요. GBTC에서 이제 유출하는 그 양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챙겨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반감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지는 썰들도 같이 한번 풀어봐야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들은 비트코인 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재고가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는데 일단 이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은 이전에도 간간히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채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블록 보상이 감소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채굴 시간과 채굴 전력을 들였을 때 이전에는 6.25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었던 걸 이 반감기를 시점으로 3.12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으로 보상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채굴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채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태계 변화에 관해서 어느 정도 발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채굴자들의 보유량 역시도 시장에 공급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3년 만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재고가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조금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11월 달 이후에 좀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해놨었던 비트코인을 계속 거래소에 이제 야금야금 팔았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의 현금화가 좀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는 역시나 다양한 의견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채굴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채굴했던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부분들 단면만 봤을 때는 조금 악재였었다. 하지만 그 악재를 소화했고 지금은 이제 재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채굴자들이 바로 직전 반감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물량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축적하는 동향들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전 패턴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패턴에 변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도로 파악을 해볼 수 있을지에 관해서 또 이제 각각의 투자자분들, 분석가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또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은, 일단 이제 알고리즘 거래 회사인 윈터뮤트에 따르면은 채굴자들이 이번에 비트코인을 이제 이번 랠리에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높은 가격에 비교적 비트코인이 상승장일 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던졌던 건데, 그랬던 투자는 어찌 보면 좀 잘한 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상을 가지고 이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게 되고 이 비트코인의 자산을 좀 현금화 시켰다라는 건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채굴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장비 업그레이드에 조금 시급히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채굴자들이 그동안 어떤 장비를 가지고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얻었는데, 그 비트코인에 관한 보상량이 줄어든다면 채굴자의 입장에서, 채굴 회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장비 업그레이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쉽게 채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채굴 회사들이 이런 반감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채굴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감소된 보상률에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좀 현금화시키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분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의 재고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을 많이 팔았다라는 건데, 이 판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채굴자들이 어떤 또 스탠스를 취했느냐,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한 차트도 이제 윈터뮤트에서 함께 좀 제시를 했었는데, 채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면은 마이너 홀딩, 이렇게 흰 색깔 선을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좀 감소가 되고 있죠. 근데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일 텐데, 오히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USD 기준의 잔액 같은 경우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그래프가 반대로 향하고 있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USD에 관한 홀딩량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제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줄어들었다라는 게 딱 보이면서 채굴자들이 굉장히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매도를 했었구나라는 걸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또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채굴자들도 이러한 반감기 생태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비에 관한 스탠스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던 그러한 또 하나의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채굴자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갑자기 거래소에 풀지 않는 이상 이제 거래소나 우리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채굴 회사도 우리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앞으로 반감기 이후에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같이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블라블라 이야기는 또 역시나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또 암호화폐, 우리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이제 홍콩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홍콩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가 중국 이야기와 좀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와 함께 바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이터 통신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 승인을 4월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놀랄만한 일인 게, 지난번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6월 달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4월이면 사실상 이달 안에 난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러한 호재가 우리 시장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홍콩 ETF에 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또 이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다양하게 좀 남겨주시면은 저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홍콩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시아 금융 허브다라고 불리잖아요. 물론 뭔가 조금 더 넓은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홍콩이 이제 중국의 반환이 된 이후로 그 아시아 금융 허브의 자리를 잃어가고, 그 금융 허브의 자리가 싱가포르로 옮겨갔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홍콩 시장 자체는 아시아 시장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그런 ETF 시장들이 열렸다면 이 홍콩 ETF 시장이 열린다라는 건 이제는 아시아 시장의 적극적인 이제 개방이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로이터 통신에서 제시했었던 그 날짜입니다. 4월 달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건데,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의 어떤 소식통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익명을 이제 그 소식통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소식통인지는 로이터 통신에서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메카로서 홍콩의 매력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굉장히 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승인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 달로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로이터 통신에서는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홍콩 ETF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중국의 자산관리, 그리고 하베스트 펀드와 그리고 보세라 자산관리라는 굉장히 큰 대표적인 세 가지의 이제 자산관리사가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를 현재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이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의 익명을 조금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홍콩에 있는 이 자산관리, 중국 자산관리가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 회사다라는 거예요. 중국 회사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조용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개의 자산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10% 이상을 투자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것을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증선위라고 하죠.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가 이 부분을 미리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홍콩에서는 이렇게 큰 이제 운용사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암호화폐 자산으로 가상자산으로 꾸릴 수 있다라는 거, 10% 이상이나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해서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들은 충분히 이전에 마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크립토 뉴스에서 이 관련한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꼽았었는데 이제 중국의 최대 주식형 펀드가 굉장히 조용하게 현물 비트코인 ETF 시장에 합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차이나 아셋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결과적으로 본토가 중국에 있는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여러분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보이시죠? 자, 결과적으로 중국은 현재 이제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조용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미국에서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고 이게 굉장히 흥행이 됐잖아요. 흥행이 되면서 이제 중국이 안 그래도 미국과의 약간 견제를 하고 있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흥행에 관해서 의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지금까지 무조건 암호화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펼쳐오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들이 이 현물 ETF를 선택하고 또 판매를 하고 운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중국도 그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좀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스탠스로 변화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이제 역외 금융 기관들이 홍콩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사실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게 현지의 분위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가속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자산관리사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들 그리고 운용하려고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는 건데 그 자산관리사, 운용사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는 역시나 중국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꼭 챙겨 보셔야 할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로이터 통신의 소식통처럼 4월 달에 승인이 되게 된다면 반감기 이후에 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 쇼크가 올 수 있을지 또 시장의 상승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블라블라를 통해서 또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또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시장 오늘 마무리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